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non-verbal communication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할 non-verbal communication의 방식은 facial expression이 되겠습니다.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웃거나 입을 삐죽히 이렇게 내밀거나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것, 눈을 크게 뜨거나 눈을 작게 뜨거나 입을 벌리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웃거나 이렇게 찡그리거나 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다. 저 사람은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한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포스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는 것과 이렇게 어깨를 펴고 있는 것과 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과 또 오므리고 있는 것과 또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은 상대방한테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자세를 갖추느냐, 어떤 식으로 각도를 이렇게 유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큰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스처가 있겠습니다. 제스처는 발과 팔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팔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길게 벌리느냐, 짧게 오므리느냐, 아니면 이렇게 서 있느냐, 아니면 올리느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퍼스널 디스턴스라고 해서 프락시믹스라고 해서 근접하기라고 하는 학문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1m 간격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2m 간격을 유지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상징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m로 유지하면서 편할 때가 있고요. 2m를 유지해야 편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그 이상의 미터로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근접하기라고 학문으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서양에서는 가까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요. 동양에서는 멀리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죠. 바디 컨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이렇게 손님을 만나면 볼 터치를 하죠. 근데 어떤 문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운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그런 데 가면은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이게 볼을 한번 대고 또 한번 볼을 대고 심지어는 키스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상대방과 몸을 마찰시키느냐, 부딪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non-verbal communication의 주된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 컨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눈을 계속 돌리면서 여러 땅을 보면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아이들을 혼낼 때 눈을 이렇게 어른의 눈을 쳐다보면 이 버릇없는 애 어떻게 나를 쳐다봐 이런 식으로 여기는데 서양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그 혼내는 사람의 눈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서양의 아이들은 혼날 때 부모의 눈을 쳐다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눈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기거나 하면은 그 혼내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 컨택도 굉장히 중요한 non-verbal communication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메틱이 있겠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느냐, 엷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겠고요. 또 어떤 장신구를 하느냐, 어떤 귀걸이를 하느냐, 반지를 몇 개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긴 머리인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가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향수를 치느냐, 향수를 10개 치느냐 아니면 깊게 치느냐, 많이 치느냐에 따라서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는 크게 달라집니다. 패럴 랭귀지가 있습니다. 패럴 랭귀지는 준 언어라고 하는데요. 언어이긴 하지만 언어의 속도라든가 아니면 억양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1분 정도 하다가 한 20초 동안 쉬었다가 하는 것 하고요. 아니면 계속 얘기하는 것은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컬러 심볼리즘은 색깔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빨간 넥타이를 하느냐, 회색 넥타이를 하느냐, 파란색 넥타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성인 경우도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라색 옷을 입느냐, 흰색 옷을 입느냐,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주는 메시지의 강도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을 어떤 식으로 개념화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한테 1분과 미국 사람한테 1분은 큰 차이를 나타내죠. 미국 사람한테 1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돈인 것이죠. 그래서 1분 1초가 아까운 미국 사람한테 1분과 그리고 인도 사람한테 1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념화하고 있느냐, 개념화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남미 같은 경우에는 2시에 초대를 받으면 한 2시 20분이나 2시 30분 정도에 가야 그게 예의가 있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2시에 약속을 하면 2시에 딱 만나야 되죠. 2시에 어떤 사람이 초대를 했으면 2시까지 딱 도착을 하는 것이 예의인데 남미 같은 경우에는 2시에 초대를 받았으면 2시 반 정도에 그 집에 가는 것이 예라고 하니까 시간에 대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음식은 하나의 상징이면서 중요한 가치 체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또 어떤 음식을 손님한테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메시지의 전달 수단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 국가와 한 국가의 정상의 만남에서 우리가 내놓는 음식은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의 큰 상징 체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푸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non-verbal 커뮤니케이션의 큰 범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푸드 심볼리즘 관련해서 많은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예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